서울신영고등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담당 김진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김진현 선생님 그리고 박세현 선생님과 함께 이번 다가올 1학기 기말고사를 위해서 한국 정근대사 수업을 모두 마무리 짓는 시기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가올 기말고사를 위해서 이번 수행평가에 대한 정답을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장에는 이 강의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1학년 1반 학생들과 3반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3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범위에서 많은 등장인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시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인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 1866년에 시작하는 우리 고종의 즉위 이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1907년 나라가 망하는 국헌폐탈 이전에 돌아가신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항로한테 학문을 배운 사람으로서 성리학자가 등장하는데요. 척과 주전자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생각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위저척사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치요? 자, 이 입장에서 개항과 개헌을 비판하는 사람으로 인물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인물에 대해서는 개항을 반대하는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문제에서 어떻게 반대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이후, 다시 말하면 을사늑약 이후에는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에 맞서 싸웠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스시마,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대마도라 부르는데 여기에 갇혀서 순국당한 사람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지금 갖고 왔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직접 이 최익현 선생의 최후를 선생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다녀온 선생님이 참배하는 모습을 실어드렸는데 이렇게 이 최익현 선생은 을사의병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을사늑약을 비판한 인물로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인물은 최익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병은 을사늑약에 저항한 의병이기 때문에 을사의병이라고 답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중기의병이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유서정답 처리하였는데요. 이번 시험범에 등장하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리의병은 역사학자들이 판단하기에 전기의병, 중기의병, 후기의병이라고 해서 의병 행정을 요 시기별로 구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범에 해당하는 을사의병은 중기의병이라는 말로도 같은 정답 처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 등장하는 우리 첫 번째 내용이 흥선대원의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흥선대원의 기본 정치의 개념은 알다시피 민생이 불안정했었고 세조정치가 혼란스러웠고 그 당시에 삼정의 문란으로 세금 제도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문제를 그 당시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었던 정책을 공부했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느냐? 서원을 세워서 이름난 유학자를 제사 지냈고 그 폐단이 백성들의 삶에 미쳤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원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인물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서원들을 철폐하면서 백성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을 주장했던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양반 유생들이 건의합니다. 왜? 우리가 공부했던 장소이고 또 우리의 권익을 유지했던 장소인데 이것을 왜 허물려고 하십니까? 라고 건의를 하자 백성을 해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이 공자님이든 석가모니든 무슨 주희이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임을 다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인물은 흥선대원군인데요. 우리 교과서의 지문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원래 공식적으로 조선에서는 대원군이 한 명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흥선대원군의 답은 대원군으로도 정답 처리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물이 만들었던 궁궐의 이름은 경복궁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창녕궁에서 돌아와서 고종의 정식 궁궐을 중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복궁 중건 사업에 막대한 돈이 필요하자 상병통보 100개에 해당하는 동전을 만들었는데 이 동전의 이 고액화폐 이름을 단백전이라고 부르고요. 원래는 양방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모금을 받았는데 원에서 납부하는 기금이라고 해서 원납점이라고 합니다만 나중에 돈이 부족해지자 나중에 나라에서 마구잡이가 얻었다고. 그래서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개념으로 원납전으로 바뀌었다는 설명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백전의 동전, 원납전의 기금을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지문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의 지문과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최신 신문 기사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강화는 강화도를 의미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숫자기 반환 운동 추진 이어라고 부르는데, 자, 강화도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미군이랑 싸워서 어지연 장군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숫자라 말하는 이 숫자는 대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선군의 수비대장 리더였던 그 당시 어지연 장군을 이 미국이 약탈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위해서 빼앗아간 겁니다. 자,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2007년에 136만에 우리나라에 임대무식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미국이 도로 가져간 거야. 자,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2700에 136 하면 1871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범위를 공부하시면서 교과서 158쪽에 나와 있는 대단원 총정리에 나와 있는 연도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연도를 통해 사건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과 미국과 싸운 전쟁으로서 식민양요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추가 복습해 보겠습니다. 식민양요의 원인은 5년 전에 평양에서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배가 그 당시에 평양 기승대를 괴롭히는 나머지 우리와 미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식민양요에 해당하는 사건을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암기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프랑스가 쳐들어온 병인양요, 그리고 미군이랑 싸운 식민양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재병신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민양요는 미국과 싸웠는데 강화도에서 광성진이라는 곳 또는 광성보라는 장소에서 어진 장군이 싸웠다고 하는 요 암기 비법 미미광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지문의 문제는요, 아까 풀어봤었던 1번 문제랑 연결되는 지문입니다. 자, 저들이 일본인이라고 하나 실은 저 사람들은 서양 오랑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일본의 모습은 진짜 일본인이 아니라 서양 오랑캐 모습을 닮아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나라와 진짜 무역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앞으로 사학이 퍼지는데, 같은 말로 사이비가 퍼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양의 문물을 의미한다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처할 것이니 제발 우리나라는 일본과 무역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아까 1번에서 풀어봤었던 최익현의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의 내용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PPT에 실어놓은 사진으로 함께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최익현 이 아저씨는 강화도 조각을 반대하면서 도끼로 그 당시에 내몰고 왕한테 정식으로 항의합니다. 전하, 강화도 조약 체결하시거든 이 도끼로 제목을 따고 강화도 조약 체결하시죠. 저 강화도 조약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강화 반발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정신명칭 뭐라 부르느냐, 도끼를 두고 임금님한테 상소하는, 엎드려 상소하는 글이라고 해서 지부복걸 척화이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일본과의 무역을 반대하고 있으니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로 조일수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범위 공부하시면서 이번에 그 뒷부분 보시게 되면은 우리 경제 역사가 있을 거예요. 경제 파트 공부하시면서 이 조일수족에 등장했던 우리 무역 형태를 거류지 무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형태에서 만들어진 우리 조약 두 가지가 바로 조일수조교 불업과 조일무역 규칙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조약을 잘 정리하시면서 이 당시 있었던 무역 형태를 함께 연결해 주시는 것도 필요한 공부입니다. 잘 우리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사 풀어볼 때 항상 중요한 것은 말한 사람 또는 책 이름입니다. 잘 보셔야겠습니다. 말한 사람이 황준셴이라는 중국인이에요. 조선은 아시아의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시아에서 조선이 위급해지면은 동아시아의 평화도 깨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조선은 이 나라의 침략을 사전에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의 방법, 우리의 전쟁의 목적, 전쟁에서의 훌륭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 나라를 막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나라를 막을 침략은 무엇이냐면 무슨 나라와 중국과 친하고 무슨 나라와 맺고 미국과 연결하라고 합니다. 유식한 표현으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1880년대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우리 아시아에서 연합할 것을 강조하는 지문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강국가는 러시아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까 결 1번을 말하고 있는 단어이니 두 번째에서 말하는 8번 정답은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름은 조선책략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지문과 함께 뭘 연결하셔야 되냐면 이 지문을 보고 이만손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성리학자, 미정척사학자가 이 글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떨리고 머리털이 곤두서며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전하 이렇게 우는 글을 연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시기의 모습은 개화정책을 반대하는 글로 영남 만인소의 지문을 함께 연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많이 틀리셨는데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 의도를 잘 봐야 돼. 알겠지? 자, 조선 정부는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강화도 조약 직후이기 때문에 1876년 직후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기구를 세웠는데 자, 이때 만들어진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통일기무 아문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그 기구를 쓰라는 게 아니라 청나라에 누구를 보내서 그 당시에 청나라에서 있었던 근대식 무기 조작 기술을 배우는 거라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가는 우리가 서양 다른 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을 물어보는 거고요. 나중에 사절단이 돌아오고 나서 우리나라에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금 그 중국에 있었던 청나라의 근대식 무기조직 기술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니 여기서 말하는 요 청나라에서 있었던 개혁 운동을 양무 운동이라고 부른다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청나라에 보낸 사절단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영선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시기 때 영선사가 다녀오고 나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던 무기 공장을 뭐라 부르느냐? 기기창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뭘 정리하셔야 되냐면 이 파트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보낸 사절단의 개념에 일본에 보낸 게 있었고 청나라에 보낸 게 있었고 미국에 보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냈다면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이 있었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청나라에 보낸 것은 영선사, 그리고 미국에 보낸 것은 보빙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요, 우리 동아농민운동 관련한 지문으로 공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전주 화약 이후에 다시 봉기했던 상황, 다시 말하면 2차 봉기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군사 이끌고 우리 도성, 다시 말하면 서울에 쳐들어가서 왕궁을 습격하여 임금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복궁에 쳐들어가서 고종을 협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일으킨 건 사건인데요. 자, 조심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 아니라 스스로 군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의병은 동아농민운동이 맞아요. 따라서 우리는 일본인과 싸워서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자 해서 싸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전봉군이 잡혀가면서 재판을 받았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인물 누구입니까? 동아농민운동을 이끌었었던 리더 전봉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2차 봉기에서 등장했었던 일본과 싸운 전투 이름을 우금시 전투라고 합니다. 정확한 이 도시는 지금 공주에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범위 공부하시면서 등장했었던 동아농민운동의 암기 비법이 있었습니다. 고무황토주금, 고무황토주금, 고부농민봉기, 고부농민봉기, 무장과 백사년사의 봉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봉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전주에서의 화약,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2차 봉기에서는 동아농민군이 일본군과 정부군과 연합군에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를 뭐라 부르냐면은 아까 나왔던 정답처럼 우금시 전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범위 내용을 선생님이 하나의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근대국가 수립 노력이라는 이 우리 교과서의 단원 이름 그대로 따라왔고요. 자, 이 개혁 중심기구를 통해서 정치개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범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정치개혁 기구가 있었는데요. 앞서 소개시켰던 것과 같이 통리기무 안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교정청 또는 군복기무처, 나중에 등장하는 통감부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통감부는요, 우리나라 개혁기구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일본이 통감이 진짜 우리나라에 파견해서 있었던 정치 간섭기구라고. 따라서 여러 가지 기구의 차이를 공부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기구는 만들어진 시기가 연도가 있어. 청일전쟁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었던 문제처럼 동학 농민 운동 시기에 있었던 기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구에서는요, 수많은 일을 했었는데 청나라 연호를 폐지하고 탁지원의 지정이 일어나려 강조하였고 노비제 폐지를 말하게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개혁의 내용은 1차 하복개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개혁기구는 1차 하복개혁 때 있었던 기구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1차 하복개혁에서 있었던 기구의 이름 군국기무처라고 부르겠는데요. 자, 답을 보세요. 국군기무처가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썼던 답 중에 군기무처 아니다면 다 오답 처리하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시기 때 가부경을 주도했던 인물을 쓰는 문제였으니 당연히 이 사람은 김홍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박영효를 쓴 사람이 있었는데 다 오답 처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박영효는 1차 가부개혁 때 우리나라에 없었어. 나중에 2차 가부개혁을 하게 되면서 일본에 살아있었던 박영효를 우리나라에 데려오면서 시킨 개혁이거든. 그래서 1차 가부개혁에서 물어보는 중심 인물은 김홍집이 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흥선대원군을 쓰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쓰면 안 되었는데 이걸 쓴 사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출처가 헌의육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헌의육조는 관민공동의 결과 그 당시 대한제국의 관리와 만민공동의 회원들이 합의를 봤던 내용임을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말하는 내용처럼 각부 대신과 누구의 의장이 합동 서명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종 황제 독단적으로 정치를 처리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의회를 만들어서 의회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정치의 권력에 대한 그 당시 고종 황제를 견제함을 알 수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의회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하는 것이니 여기서 물어보는 정답은 중추원인데요. 자, 우리 이 사진은 교과서에 있는 사진입니다. 자, 우리 이번 교과서에서 우리 마지막 등장하는 사회사에 등장하는 사진인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박성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대한제국의 가장 무지에 몰각한 사람이라고. 나는 가장 무식하고 천박한 사람인데 하지만 나는 임금님께 충성하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정도는 알고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관광인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위해서 발전을 고민하면 된다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 말하는 이 관민공동의 지문과 헌의육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같은 주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 같은 시기의 모습인데요. 대조선국의 독립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나라 이름이 대한이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아닌 조선임을 알 수 있어야겠고요. 근데 무엇을 일으켜 영문문을 없애고 독립문을 만들어서 우리의 새로운 나라의 그 독립에 대한 외교 모습을 강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단체 이름 알 수 있겠죠. 이 단체 이름은 독립협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겠는데요. 독립협회는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상황, 알까파천 상황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재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임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 독립협회에서는 나중에 고종이 돌아오라고 홍보를 요구하게 되었고 나중에 고종은 진짜 자기 집이 돌아옵니다. 근데 자기 집이 진짜 옛날 집이 아닌 새로운 거리였으니 그게 지금의 덕수궁이라고요. 그래서 덕수궁에 돌아와서 고종은 나중에 황제를 선포하게 되면서 나라를 바꿔버립니다. 그치요?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1898년부터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 함께 있었는데 둘 생각이 서로 달랐던 거야.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독립협회에서는 그 당시 헌법을 만들어서 나라의 모습을 민주주의 형태, 입헌군주제를 주장하였었고 고종황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라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할 것을 말하다 보니 둘이 서로 충돌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독립협회 입장에서는 만민공동을 개최하게 되면서 자꾸 정치에 참여하려 하였고 나중에 고종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1898년에 있었던 이 독립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민중의 집회, 이 개념을 이는 만민공동이라 불렀고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박성춘이 말했던 그 연설의 내용이 있던 모습,
헌의욕조를 그 당시에 고종이 합의했었던 그 당시의 모임을 만민공동회라고 합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개 같은 게 아니에요. 만민공동회를 여러 번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으로 관민공동회를 개최하면서 진짜 고종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말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만민공동회를 중심으로 자꾸 대한민국 관리를 탄핵하니까 나중에 고종이 열받아가지고 보수단체를 활용하여 단체 이 독립회를 아예 없애버린 거라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두 개가 같은 게 아니에요. 자, 틀린 사람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독립협회는 이때 조직의 이름이고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모임, 집회의 이름을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독립협회가 큰 개념입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범의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이번 1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근대 기하기 학습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가올 한국사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늘 잔소리하는 잠주일하라, 공부 열심히 해라.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진심의 잔소리입니다. 남은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하셔서 다들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선생님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한국사 공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국사 수업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